충격은 외부에서 왔지만 베이징의 힘과 시의 상징을 정면으로 강타했습니다. 2026년 4월 22일 이란이 중국의 한 행동은 정말 미친 짓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베이징을 미사일로 타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시진핑 모델의 가장 민감한 지점에서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저렴한 석유, 안전한 항로, 그리고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공장, 그리고 제가 중국의 무기력함에 대해 말할 때, 그리고 지금 이 이미지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시진핑은 이란과 미국의 위기 동안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천문학적인 손실에 정말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강력한 해군에 의해 이미 납포된 2척의 화물선이 있는데 이 선박들은 중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 산업의 기반은 이미 이 전쟁의 파괴적인 영향을 느끼고 있습니다. 곧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니 채널을 구독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최고의 저널리즘 퀄리티로 실시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밀손 알비스였습니다. 일어난 일은 직접적이고 잔인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2월 28일 이후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전 세계 에너지 무역의 중심부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해협은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통로 중 하나입니다. 이곳이 막히면 그 영향은 중동 석유에 크게 의존하는 아시아로 가장 먼저 퍼집니다. 그리고 중국이 그 의존의 중심에 있습니다. 국영 정유소의 비축과 조정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은 위험이 너무 빠르게 커지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안전하다는 척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국 외교는 자제를 촉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어떤 봉쇄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진의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한쪽에는 이란이 있는데 이란은 이번 위기의 군사, 에너지, 물류의 중심지로 변모했습니다. 반대편에는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이자 해상으로 운송되는 이란산 석유의 최대 구매자인 중국이 있습니다. 로이터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 중국은 이란에서 선적된 석유의 80% 이상을 구매했으며 하루 평균 138만 배럴에 달합니다. 이는 중국이 해상으로 수입한 전체 석유의 약 13.4%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베이징은 이란산 석유를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낮게 유지하고 박한 마진을 버티게 하며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지렛대로 사용했습니다. 이 충격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산둥성에 있는 티팟으로 알려진 독립 정유소들입니다. 이 정유소들이 더 저렴한 석유를 구입해서 빠르게 정제하고 중국 산업의 중요한 부분을 떠받쳐 왔습니다. 수년 동안 이란산 석유는 브렌트유에 비해 배럴당 $8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박한 마진으로 운영하는 이들에게 결정적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전쟁 이후로 그 이점은 사라졌습니다. 4월 중국 정유사들은 이란산 원유의 브렌트유보다 배럴당 1.52달러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최근까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완충 역할이 이제는 부담이 되고 똑똑해 보이던 것도 결국 의존으로 변했습니다. 이 충격이 공장 현장에는 어떻게 전달될까요? 정제 비용, 운송비, 플라스틱, 연료, 그리고 생산 비용을 통해 영향을 미칩니다. 3월 말 로이터는 중국의 독립 정유소들이 4월에 정제량을 약 50%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55%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이는 바로 원유 가격이 상승했고 국내 수요가 계속 약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시에 중국 정부는 새로운 운송 계약과 연료 수출을 중단하라고 지시했고 이미 합의된 선적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 후에는 휘발유, 디젤, 항공유 수출 차단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정권이 연료를 국내에 묶어두면 그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베이징이 피해 수습 모드에 들어갔다는 뜻이죠. 이게 시진핑에게 왜 큰 문제일까요? 이른바 요새 경제라는 선전은 외부 충격에도 굴복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이미지를 팔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오히려 반대를 보여줬습니다. 중국은 폭격을 당하지도 않았고 공식적으로 전쟁에 참전하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상승하고 이익률이 줄어들며 신뢰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로이터는 중국의 수출이 3월에 힘을 잃은 이유가 바로 에너지 충격과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불안 때문이라고 요약했습니다.
수출은 겨우 2.5% 증가했습니다. 반면 수입은 20%나 급증했습니다. 이는 무역 수지에 압박을 가하고 통제감마저 약화시킵니다. 이런 충격은 석유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충격은 다른 주요 산업들까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민감한 사례 중 하나는 헬륨이었습니다. 헬륨은 칩, 의료장비, 고정밀 부품 제조에 필수적인 가스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3월에 카타르에서 일부 가스 처리 중단으로 인해 헬륨 부족 현상이 이미 심각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현물 가격이 2배로 올랐습니다. 이것은 중국에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시진핑이 국가의 미래로 내세우는 분야, 즉 반도체, 첨단 전자제품, 인공지능, 전기차, 고부가가치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원자재가 없으면 자급자족 담론은 비상대응 담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문제는 마른 풀에 불이 번지듯 빠르게 퍼집니다. 고통을 겪는 것은 정유소만이 아닙니다. 석유화학 공장, 자동차 제조업체, 전자제품 제조업체, 수출업자, 그리고 노동자들 모두가 고통을 겪습니다. 로이터는 오늘 또 전쟁이 최근 글로벌 에너지 공급에 최악의 혼란을 초래했으며 단기적으로 수요가 크게 파괴되고 아시아 정유소들이 가동을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로이터는 알루미늄이 공급 충격, 즉 블랙스완과 같은 상황을 겪었고 가격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이란 위기가 원유 배럴에만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위기는 금속, 운임, 보험, 그리고 산업 공급망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시진핑은 여전히 대응하려 하지만 이미 즉흥적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은 재고를 사용하고 수입 할당량을 재분배하며 수출을 억제하고 정치적 피해를 관리하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부분적인 보호는 분명히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통상적으로 수입하는 몇 달치 분량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비축은 시간을 벌어줄 뿐 우위를 되찾아주진 않습니다. 비축은 공황을 줄여주지만 이란산 석유의 할인 혜택을 되돌려주지는 않습니다. 비축은 즉각적인 붕괴를 막는 데 도움이 되지만 더 가혹한 진실을 지워주지는 않습니다. 중국식 모델은 너무 저렴하고 취약한 흐름에 의존하게 되어 더 이상 아무 의심 없이 요새라고 불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더 조용하지만 어쩌면 정권에 더 위험한 문제입니다. 중국이 수출을 억제하고 정제량을 줄이며 더 비싼 원자재로 작업하게 되면 그 압박의 일부가 전 세계로 전가됩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의 구매자, 계약 기한, 그리고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란 인근 해역에서 시작된 일이 아주 멀리 떨어진 생산망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업들은 두려움에 더 많은 재고를 사들이고 주문을 취소하며 계약을 재협상하고 대체 공급업체를 찾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자국의 공장을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었던 매력의 일부를 잃게 됩니다. 구매자가 베이징에서 너무 많은 위험을 본다면 그 피해는 단순한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인 손실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시진핑은 무력해졌고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경제를 지나치게 자극하면 물가가 오르고 불균형이 심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억제하면 경기 둔화가 심해집니다. 산업이 힘을 잃게 됩니다. 또한 절대 권력을 내세우는 담론도 희미해집니다. 결국 이번 전쟁은 중국이 값싼 에너지와 겉보기에는 안전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외부 네트워크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는 분명합니다. 베이징이 노출돼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통제라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힘을 쌓아온 정권에게 이런 노출은 이미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소날 커뮤니티와 더 잘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